피디님, 오늘 제 피부 어때요? 원장님 피부에 뭐 안 좋을 때가 있나요? 엄청 좋은데요? 저도 대부분은 이렇게 피부가 좀 매끄럽고 좋아 보이지만 저도 한때는 좁쌀 여드름이 엄청 고민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진짜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일단 좁쌀이 많이 나면 거울 보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번지는 것 같고 화장해도 피부가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잖아요. 너 피부 되게 좋지 않았어? 왜 그래?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피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그런 말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이게 학생 때인데 그땐 시험을 하도 많이 보니까 잘 시간도 없었는데 뭐 피부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니까 뭔가 왠지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 같으니까 세수할 때 얼굴 막 엄청 세게 빡빡 닦고 또 면봉으로 되게 많이 짜서 지금 미간에 페인 흉터도 몇 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좁쌀 여드름을 흉 없이 싹 들어가게 집에서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랑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싹 해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피부 완전 망가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방법이 그 사람한테는 잘 맞을 수가 있어도 나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여드름이 날 때 여드름 관리를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흉터를 안 남기는 좁쌀 여드름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여드름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올리브영 1등 클렌저 쓰는 거. 올리브영 1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좁쌀 여드름에 이게 좋대.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거 그냥 따라 쓰는 거. 그거 완전 전데요? 저 무조건 올리브영이나 화해에서 1등한 것만 써요. 그치, 나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해.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여드름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1등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두한테, 나한테도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좁쌀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오신 분들한테 뭐 클렌저, 기초 이런 거 뭐 쓰는지 물어봤을 때 자기 피부 타입에 너무 안 맞는 클렌저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은 좁쌀이 나긴 하는데 피부가 민감해서 순한 거 써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센 걸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좀 센 걸 써줘야 되는데 너무 약한 걸 쓰네? 이런 경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해결법이 다 다르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클렌저를 고를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피부가 지성이다, 기름이 많이 돈다, 이런 분들은 유분기를 좀 잘 씻어내줄 수 있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써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유명한 제품이죠. 센카의 퍼펙트 휘 페이셜 워시. 이런 거 파란색이나 핑크색. 마녀공장의 퓨어 앤 딥 클렌징 폼 노란 색깔 있잖아요. 또 아니면 스트라이덱스의 약 알칼리성 저자극 클렌징 폼. 이런 제품들은 일단 약 알칼리성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좀 각질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바하나, 아하, 라하 들어보셨죠? 이런 산 성분이 우리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니, 각질이랑 좁쌀 여드름이 무슨 상관이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좁쌀 여드름을 방치를 하면 모공 속에 계속 피지랑 세균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갛게 부으면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묵은 각질이 계속 모공을 막고 있으면 좁쌀 여드름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지성 피부에 비해서 피부 장벽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벗겨내지 않고 보호해주는 부드러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냐? 닥터지의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 아비브의 아크네 폼 클렌저 어성초 폼, 라로슈포제의 에빠클라 퓨리파인 포밍 젤. 이 제품들은 특징이 약산성이면서 바하 같은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친 피부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 예를 들면 병풀 추출물이나 판테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여드름을 없애려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서 막 바르는 거예요. 그거 완전 저예요. 여드름 나면 화장품 싹 바꾸고, 건조해? 이러면 화장품 싹 바꾸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뭔가 좁쌀이 올라오면 폭풍 검색을 해서 막 나오는 제품들을 다 사서 한꺼번에 다 막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트러블이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뭔가 그 중에서 안 맞는 게 있을 때 내가 뭐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피부가 상하지 않게 좀 피부 장벽을 보강해주는 성분 한두 개만 발라주는 게 좋고 막 여러 가지를 바르는 것보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바꾸지 말고 하나씩 바꿔주는 거. 하나 써보고 이건 괜찮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요거 괜찮네? 그 다음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성분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세라마이드, 판테놀, 시카, 병풀 추출물,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B3예요.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피부 장벽을 강화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피지를 좀 줄여주는 작용,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 이런 걸 다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효과들이 뭐죠? 전부 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이 나야시나마이드 성분을 쓰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두루두루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징크, 이 아연 성분도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거랑 피지 조절에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판테놀은 제가 재생크림 편에서 말씀드렸던 성분이죠. 피부 진정이랑 장벽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필로바이오마라는 성분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건 석류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피부 장벽도 강화를 해주고 피부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성분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성분을 한두 개 골랐으면 되겠네요. 그쵸?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도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또 성분 검색해서 유명한 것만 따라 쓰지 마시고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형을 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극지성이다. 그러면 좀 가벼운 거, 토너나 세럼 이런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좀 건조하고 민감하다, 로션이나 크림 타입 이런 게 더 적합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거 하나씩 골라왔거든요. 토너는 이거,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365 하이드로 액티브 토너, 나야시나마이드, 징크, 판테놀, 바하까지 여드름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같은 라인에 세럼도 있고 모이스처라이저도 있어서 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분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토너를 쓰시거나 세럼을 쓰시거나 모이스처라이저, 로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럼은 이거, 라로슈포제의 에빠클라 듀오 M 에센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분 되게 비슷해요. 나야시나마이드, 징크, 바하, 라하, 필로바이오마. 좀 전에 다 얘기했던 성분들이죠. 그런 성분들 들어가 있고 되게 가볍고 산뜻한 에센스 제형이에요. 전혀 기름지지 않고 그냥 바르면 바로 흡수되는 제형. 크림은 이거 추천해드려요. 닥터지의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야시나마이드, 판테놀, 병풀 추출물, 시카 성분, 그리고 EGCG라는 녹차 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가볍고 쫀득한 크림인데 전혀 기름지지 않은, 그냥 금방 얇게 발리고 싹 바로 흡수되는 엄청 가벼워요. 크림인데. 그리고 좁쌀 여드름 나는 분들한테 저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가 뭐였죠? 레티놀, 레티날 이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피부 결이랑 뭐 주름, 항노화 이런 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연고, 스티바 A 크림이 원래 여드름 약으로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성분들이 왜 여드름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각질 탈락을 촉진시켜서 어떻게 보면 막히는 모공 입구를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꾸준히 나는데 나는 피부 장벽은 괜찮다, 뭐 건조하거나 따갑지 않다 라고 하면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들을 스킨케어 루틴에 넣어서 꾸준히 발라주는 거 정말 추천해요. 제품들은 제가 레티놀, 레티날 편에서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뭐 좁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군데군데 좁쌀이 생기는 편이다 라고 하면 스팟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크린겔,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국템이죠. 에크논 아니고 에크린이에요. 에크린겔. 바하, 성분이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고 티트리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분 올라오는 곳 케어에 되게 좋아요. 원장님, 근데 그렇게 해도 좁쌀이 계속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좀 전에 얘기했던 1단계, 2단계를 잘하면 피부 세정이 잘 되고 피부 장벽을 보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좁쌀이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좁쌀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추가로 이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각질 관리.
왜냐면 애초에 좁쌀이 생겼던 게 모공 입구는 원래 이제 피부 각질이 턴오버를 하면서 묵은 각질이 탈락이 돼야 되는데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각질 탈락이 잘 안 되면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밖으로 못 나오고 좁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질을 좀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추가로 써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리얼베리어의 모공 비움 필링 토너 한 성분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 찾은 거예요. 여기는 아하, 바하, 라하, 파하 다 들어있어요. 지성분들은 뭐 닥터 해주셔도 되고 좀 닦아내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피부는 그냥 화장솜에 축축히 적셔서 한 2, 3분 정도 올려놓고 떼서 가볍게 두드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은 뭐 이런 제품들,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토너 패드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붙여서 좀 올려놨다가 닦아내셔도 되고, 지성분들은 안 붙여놨다가 떼고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거. 뭐 너무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부 상태 봐서 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 정도 사용을 해야 하는 게 좋겠죠. 좁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 이것도 진짜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얼굴에 좁쌀이 안 없어져요, 뭐 계속 번져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좁쌀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편평사막이나 비립종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편평사막이나 비립종은 좁쌀처럼 홈케어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좁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진짜 좁쌀이 맞는지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좁쌀 여드름은 주로 피지가 많은 부위, 뭐 T존, 이마, 코, 볼, 턱 이런 부위에 주로 잘 생겨요. 비립종은 주로 눈 주변에 잘 생기는데 비립종은 자세히 보면 피부 속에 동그란 하얀 알갱이가 보여요.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이게 바이러스라서 번지거든요, 내버려두면. PD님처럼 피부가 좀 하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자기 피부 색깔이라서 잘 안 보여요. 웬만큼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음영을 지게 하면 잘 보이거든요. 혹시 방금 제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피부과 가시면 돼요.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